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오행의 작용과 나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우생이 경자월 을묘날 태어난 남자와 정민년 을사월 무자날 태어난 부부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경우생과 정미생, 이게 부부가 한 살 차이죠. 한 살 차이인데, 태어난 해는 계절적으로 이제 지났다라고 정리합시다. 왜냐하면 그 봄의 계절에는 부부가 만나서 살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태어난 해의 그 봄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죠. 왜? 사람들 모두는 다 봄의 계절을 거쳐서 자신의 인성을 쌓고 본인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기가 인생의 봄 아니에요? 그러니까 봄의 계절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계절이 바뀌고 오행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전에 짊어지고 있었던 계절의 일을 없애버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 기운과 함께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경자월 태어난 사람이 을사날 월에 태어난 사람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암수가 남자는 순놈의 시기라서 좋고 또 여자는 암놈의 시기라서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자신의 고유의 직거리를 하는 때니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양기 중심의 순놈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자는 또 음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면서 소화해내는 것을 몸에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때의 만남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잘 만난 거죠. 그리고 오행을 봐도 남자는 토, 여자는 화의 오행이 되는데, 이건 화생토의 관계라서 서로 큰 문제가 없죠. 언제까지? 여름의 계절까지는, 여름의 계절까지는 화생토의 관계, 여성의 도움으로 또 남성의 이해함으로 아주 서로 좋은 시기를 넘어가지만, 요게 이제 가을에 넘어갔을 때, 즉 42살, 3살, 4살을 넘어가서 이제 가을에 넘어갈 때의 생활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극성이죠, 극성. 수국화, 화수외의 작용이 되죠. 즉 물이 불을 끌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극성의 시기이고, 또 불의 입장에서는 물이 달라드는 것을 외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나리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목이 필요합니다. 목.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의 성.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의 관계. 그럼 이때의 목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죠. 중화. 서로 극성이 달라드는 것을 살짝 비춰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참 때가 되면은 나무를 키우는, 화초를 키운다든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자식들에게 또 좀 더 서로 가깝게 한다. 왜? 자식도 크는 나무니까. 이 부분은 자식이 있으면은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지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극성의식이, 서로 대립되는 시기, 그때에는 중간에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남자가 암놈의 시기가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항상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의 양기는 뻗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냥 앞뒤 돌보지 않고 막 내리 뻗치고 일 저지르고 막 그냥 그렇게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부부간에 대립이 되고 언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 크게 배울 거 뭐 있어요? 오행의 상생 상극과 암수와 나이 계절이 변화만 알면 뭐 별것 있어요? 운세를 보고 점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진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뭐 부부의 생활이 원만하게 되고 서로 행복하게 되고, 그걸 내가 바라는 것이지 이걸 공부하셔서 점사 풀어먹으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더 깊은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실상 또 공부를 하려고 들면 또 대가리 박 터집니다. 내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거 파고 들려고 들면은 아마 대가리 뻐개집니다. 왜? 쉽게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저도 벌써 오행의 공부를 한 것이 내가 30대 중반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벌써 많은 세월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지만은 요즘의 사람들이 조급증에 의해서 무엇을 배워도 그냥 단기간에 그냥 몇 달 만에 배워서 아니면 뭐 불과 한 1년만 배워서 뭐 지가 뭐 잘하는 선생처럼 뭐 교수처럼 개폼 잡고 앉아서 나불거리고 있지만 그 깊이가 있나요? 세월이 흘러가고 자연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오행학은요 자연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꼭 들판이나 산에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관계의 모든 일까지도 스스럼 없이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치를 알아서 상생과 상극의 다리를 만들 줄 안다면 이거는 도사죠. 그 정도 되면 하산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극성일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대두했을 때에 서로 반대 이견이 났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그래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좋아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어떤 일을 대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다면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극렬한 대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는 무언가 공통분모를 끌고 들어와서 서로 반대되는 사람도 좀 일부 마음을 녹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일부 마음을 녹여서 어떻게 공통분모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신세계는 자신만을 위한, 사람의 정신은요 애초부터 생긴 것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대가리 위해서 머리를 쓰지 남을 위해서 뭐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건요 입 빨린 소리예요. 입과 입 빨린 소리라고요. 살다 보니까 생활이 좀 풍족해지고 넉넉하니까 그런 마음도 내고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서 남부터 위하는 사람들 봤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야 먹고 마시는 것이 넘치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100명한테 한 10그릇 정도가 돌아가는 세상이 되니까 그 나머지 10그릇 가지고 흐치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배고픈 시절 뭐 멀리 갖고 뭐 있어요. 한 50년 전만 가도 이 땅에 배고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살아가기 곤란해서
남의 도움으로, 외국의 원조로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물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왜 많아요? 또 그들대로의 힘들어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대로의 생활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아니 뭐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지금은 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다 흡수하는 어떤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뿐, 지금도 돌아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요? 내가 나서 뭐라도 뭔가 공통분모의 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십시일반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남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 위치에 있으니까 더러더러 좀 모양도 내고, 또 남의 또 이미지를 생각해서 봉사를 하네, 뭐 사회에 무슨 뭐 헌납을 하네, 법인을 세워서 좋은 일을 하네, 많은 형태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실상은 살아가면서 조금 변형된 것이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서 내가 나만을 위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귀한 게 없죠. 그러니까 나와 남, 나와 너, 너와 너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조금 덜어내놔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의 많은 권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을 위해서 태어난다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을묘의 시기와 무자의 시기, 이 부부가 가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극성이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암노무의 시기가 되고 여자는 순노무의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자는 암스러움을 찾아갈 것이고 여자는 숫스러움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나이로 봤을 때는 여자가 적지만 실상 요 가을이 계절이 되면 가정의 주도권을 여성이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무자의 이 쥐는 쥐 중에서 대장쥐의 대장 중심적 축을 가진 대장, 이거 무서운 쥐입니다. 말하자면 힘이 있는 쥐죠. 통솔하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는 누구라도 다 계절에 따른 행위, 계절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오행의 변화를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를 더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정묘생이 임자월 정사날 태어났고, 신미생이 신묘월 기축날 태어났다고 하면 이건 화죠. 목, 토. 이것은 토목화, 토, 목, 화. 봄의
이의 계절은 정묘생이나 신미생이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여름부터는 서로가 이제 관계가 되죠. 자, 그럼 이 부부는 남자가 임자의 암놈의 시기가 되고 오행이 목으로 변하는 시기에 여자는 신묘의 시기, 여름에 목의 오행을 행동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이 부부는 같은 성질이죠. 이 목과 이 목은. 예. 그러나 여자는 숫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남자는 암스러운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행이 음양이 맞죠. 음양 관계에서 맞아 떨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를 지나서 가을이 되면은 정사날 태어난 남자는 순놈이죠. 기축날 태어난 여자는 암놈이죠. 이게 또 음양의 관계가 또 맞죠. 이 부부는 또 오행도 토와 화의 관계니 서로 상생의 관계를 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행이 상생의 관계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크게 다툼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눈만 쩍 보면 서로 또 이해하고 또 넘어갑니다. 그러나 극성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요건 달라진다는 거죠. 극성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무언가 부딪히고 대립한다는 얘기인데, 요때는 요건 이제 아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극성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요것이 관건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또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요러저러하니까 이렇게 이런 시기를 넘어가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받아온 기운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상생의 관계, 목극토의 관계라면 중간에 화라고 하는 목생화, 화생토의 관계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또 그것을 자연적으로 또 서로 직업의 바꿈에 의해서 부부가 같이 생활 전선에서 뛰는 부부라면 자연스럽게 직종을 바꿔가면서라도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도 40대 중반이나 50대가 초, 그때 되면 직업을 많이 바꿔요. 왜냐하면 그때가 가을에 들어서는 초입의 시간인데 그때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의지 생활에 지쳐서 공무원 생활,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회사 조기 퇴직하고, 어떤 사람은 남 보기에는 굳은 일 같지만 구두를 놓는 방법이 배우고 싶어서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예전에 어른들이 온돌방을 놓는데 온돌방을 놓는 거 구두를 배우는 일을 배워서 그거를 한번 배워서 업으로 삼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2년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그 구두를 놓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막 흙을 이기고 벽돌 짊어지고 다니고 그렇게 그 고생을 한 2, 3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이 딱 회사를 차려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죠. 그러고는 구들 놓는 일을 해가지고 또 재미가 쏠쏠한 분도 주위에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일을 찾아가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저 부부가 좀 살기 어려운 오행인데 라고 옆에서 염려하는 눈으로 봤더니 그렇게 풀어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풀어나가요. 그러니 구두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방위의 직업이죠. 중앙방위, 토의 직업입니다. 구들이 돌이기 때문에 금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돌 하나의 얘기고, 구두를 놓는다라는 것은 집을 짓고 흙을 만져서 이루어 나가는 직업이라서 직업의 직종에는 토의 직종이죠. 토의 직종에 들었으면 어때요? 목, 화의 기운도 상쇄시키고 금과 수의 기운도 상쇄시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제 한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그 고생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요. 제가 뭐 가까운 사람이고 이따가 스님 저 오늘 현장이 어딘데요? 한번 구경하러 오실래요? 그럼 나도 참 속 없죠. 그래 한번 갖고 봅시다. 또 가서 또 구경하고, 또 일하는 거 보고 또 밥 한 그릇 먹고 또 올라오고, 그래, 그랬어요. 그런데 한 3년 차 되니까는 본인이 이제 회사를 내서 직원들 2~3명 두고 일을 하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2파트 막 3파트로 만들어서 나가요. 왜? 이름이 알려지니까 많은 곳에서 찾는 곳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것을 알고 변화에 응하는 사람은 순탄하게 가정에서의 어떤 극성의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가더라 이 얘기죠. 누가 뭐 당신이 구들 놓는 일 해야 부부지간이 원만하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하죠. 근데 본인이 직장 때려치우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본인의 길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때때의 움직임인데 내가 도와주는 오행 속에 있느냐, 내가 극성인 오행 속에 부부의 관계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부부의 생활이 달라지죠. 그것은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중간에 극성을 상쇄시키는 오행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관계죠.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변화해서 구두를 놓는 일 하죠. 제가 이제 구두를 놓는 거를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다녀보죠. 우리 박 사장의 예를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박 사장 만나기 이전에도 예전에 구두를 또 놓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저도 참 오래된 100년, 200년 된 집들의 구두를요 한번 이렇게 쫙 밑에를 아궁이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그 작품이 아주 부채살처럼 쫙 퍼져 있어요. 그리고 높고 낮음에 그 연기가 흘러갈 수 있는, 즉 열기가 흘러갈 수 있는 그를 잡아두는, 굴뚝 앞에 개자리를 파 놓는다든가 아주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 내가 이제 우리 박 사장이 이제 직장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구두 놓는 걸 배워서 저도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신공법의 구들, 그냥 원형 구들이에요. 원형 구들. 불을 떼면은 이 원형을 통해서 나가는 그 완패스식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데 예전에 구들은요 부채살처럼 딱 아궁이가 가장 얕은 자리에서 불을 딱 피면 높은 곳으로 쫙 올라가는 그 경사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한 2자 60cm에서
높게는 1m 정도의 공간을 구들 아래에 둔 거죠. 그리고 개자리를 파는데 굴뚝이 나가는 방향에서 개자리를 파면 또 한 2자 정도 아래로 낮춰서 그렇게 고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가 거기서 머물렀다 나가게. 그리고 외부에 부는 바람이 역풍으로 방으로 들어오지 않게 아주 과학적으로 옛 어른들이 구두를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들여다 보면요, 정말로 기가 막혀요. 야, 이렇게 과학적일 수가 있느냐. 한옥집들, 예전에 100년, 200년 된 한옥집들이 주위에는 도로도로 많습니다. 그런 집들의 밑에 그 아궁이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과학적 기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눈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이제 궁합 얘기하다가 또 오늘은 구들 쪽으로 얘기가 흘렀는데,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응? 뭐 회사는 과장님, 부장님까지 올라가던 사람이 어느 날 딱 그냥 때려치더니 그냥 그렇게 구두를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아주 또 부인도 재미있으니까 쫓아다녀요. 출장 나가면 같이 다녀요. 그러니 뭐 나쁠 수 있나요? 부부가 다른 밥으로 놀면 부부는 갈라서죠. 왜? 따로따로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부는 부부의 대화가 없어지니까. 일단 대화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멀어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인이 좋아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밥도 해주고, 일꾼들 밥도 해주고, 또 자기는 또 놀다가 또 와서 때면 밥도 해주고. 이러고 가니 뭐 부부가 뭐 싸울래야 싸울 시간이 있어요? 남자는 일에 바빠서 힘들고, 여자는 또 나름대로 그 지역 마다마다의 그 관광 명소 다니면서 놀다 오니까 좋고. 그렇게 재밌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안고 보듬고 사랑하고 은혜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누가 헤어지라고 한들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지지. 그런데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건 서로 피곤해서 못 사는 거죠. 근데 살다가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건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죠. 부부는 해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성의 문화가 개방이 되고 발달되다 보니까 엉뚱한 종족들이 많이 생겨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한때의 바람이르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긴 뭐 요즘에 그 뭐 모텔 사업이나 지방에서 잘 나간다는 거, 뭐 호텔 사업들이 다 망하는 거 보면은 불륜 커플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모텔이나 호텔 사업이 별로 재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엔 많은 커플들이 참 따로 국밥들 이렇게 만나서 막 들락날락 거렸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다 그래요. 지방에 있는 호텔이나 모텔들이 또,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별로 옛날처럼 장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데는 장사가 안 될수록 좀 좋다고 보죠. 나이 먹으신 분이 늦게 60대 중반을 넘어서 한글을 깨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첫 마디가, 이렇게 남녀 간의 불륜을 저지르는 모텔이나 여관이나 호텔이 이렇게 많은 줄은 자기는 몰랐대요. 한글을 처음 깨쳐가지고 나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그 어르신의 말씀이, 이 땅에 자기가 글을 깨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여관이고 전부 다 모텔이더래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자기는 평생 그런 걸 별로 이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찌되었건 한글을 처음 깨치신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많은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절의 변화에는 서로 극성이라도 극성의 시기에 든 부부는 필히 상생의 오행을 짊어지면 만들어내면 원만하게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우어이 오이야 어흠 오이야 어흠 흠